누구라도 혼자 살게 되면 조금씩은 흐트러지기 마련이라지만 이미숙 씨의 아침 일상은 늘 한결같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정돈을 마치고는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침 일어나시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그 스트레칭인데 내가 하는 그 덴마크 요법이라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쫙 펴야 돼. 쫙 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아주 날씬해진다고. 온몸으로 노래하는 가수인 만큼 스트레칭은 가장 중요한 아침 일과 중 하나랍니다. 올해 나이 74.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갖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먹어야지. 여기다가 싹싹 비벼가지고 먹어야지. 저는 그래 그 집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먹어. 간단하게. 왜냐면 음식 잘할 줄 모르거든. 잘할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전혀 못해. 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만큼 자신 없다는 요리. 다행히 주변에서 반찬을 챙겨주는 고마운 지인들이 있어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답니다. 제2의 저희 집을 공개할 때요. 아침을 먹고 나면 곧바로 가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딱 3분 거리예요.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이곳은 대체 어딜까? 하이 안녕 나왔다 얘들아. 누구한테 인사하시려고 한 겁니까? 내가 올해 소장하고 있고 내가 애장하던 나의 친밀한 친구들이잖아요. 예? 의상도 있고 모자도 그렇고 뭐 여기도 무대 신발도 이렇게 있고 얘들 다 지켜줘요. 뜻밖에도 직접 모아온 의상이며 소품과 액세서리들을 판매하는 빈티지 숍. 어느새 7년째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웬 사진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가 싶더니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미숙 씨.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내가 모자를 쓰고 노래하는 이유. 모자 쓰면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해. 그래서 내가 모자를 쓰고 노래하는 거야. 응, 아빠 생각을 하면서. 이토록 그리워하건만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은 단 2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한강다리 끊어지기 전에 딱 그 새벽에 태어나가지고 그 전쟁 나흘 있다가 6월 29일 날 아버지는 80살 먹은 아버님, 할아버님과 자기 아버님과 언니가 있으니까 이제 한 달 있다가 여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희숙이 얘 이름은 희숙으로 하자고 임희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북으로 완전히 가셨는지 가다가 행방불명이 돼 뭐 알 수가 없잖아. 여기 있네 뭐 요 모자. 요 모자도 여기 있잖아. 똑같아 아빠하고 똑같잖아. 똑같네요 진짜. 응. 이 모자 똑같잖아 아빠하고. 딱 요 시대의 모자잖아 요게. 요게 요 모자잖아 딱. 자. 어디에 계시든 살아계시다면 혹시나 당신과 꼭 닮은 딸을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설 때면은 모자를 쓰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모자 쓰는 이유는 사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지. 사실은 많이 보고 싶지. 씩씩하게 잘 견디고 살았어. 아버지와 같은 모자를 쓰고 시작하는 하루. 먼지를 털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어째 누가 올 기척이 없습니다. 잘 파는 거 그런 거 못하고 이제 오시면 그 임희숙의 어떤 그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주시고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하나 뭐 액세서리나 옷이나 뭐 하나 샀다 그러면 한 두세 개 더 드려요. 그러니까 이 운영비만 나오면 돼요. 예, 큰 욕심 없이 그냥 이 공간이 필요하잖아 저한테. 큰 욕심 없이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이곳에선 음악을 크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터이면서도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기에 더없이 소중하다는 이 공간. 노래 가사를 영어로 받아 적는 듯한데요. 그다음에 Soon there be candle.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재즈 공연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부르던 건데도 이제 가사를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푹 빠져서 부르려면 가사를 퍼펙트 완벽하게 내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어저께 노래 들으면서 따놓은 거를 깨끗하게 옮겨 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한동안 공연이 없었던 만큼 노래를 잠시 쉬었다는 이미숙 씨. 하지만 최근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확히 이제 그 60년 차가 되기 때문에 가요 데뷔 60년 차에 이제 그 원로 가수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곡도 준비하고 있고 또 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 하나만을 바라보며 산 지난 60년. 돌이켜보면은 다른 꿈은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게 어렴풋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꾼 게 14살인데 빨리 된 거지. 16살에서 17 그 겨울에 가수가 됐으니까. 동양 최대 규모이자 한국 최초 극장식 쇼 무대에서 화려하게 데뷔를 마치고 16살 때부터 본격적인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미숙. 어린 나이임에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녀의 등장은 무척이나 신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숙이는. 그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막 이렇게 가슴에 와서 좀 닿고 남는다. 요즘 얘기로 결이 다른 가수라고 그럴까? 그리고 듣지 못한 가수라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기대하고 재밌어하고 그랬어요. 말하듯이 노래하잖아요.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희숙이가 하는 거는 정말 그 시를 한 편, 음악을 이렇게 깔고 듣는 것 같은 그런 필을 느끼게 만드는 가수죠. 그 우리가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무대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불러주시는 노래가 무대 안에 크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저건 도대체 뭐 어떤 비결이지? 왜 노래도 시작도 안 하셨는데 무대 위에 노래가 가득 찬 것 같지? 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티나 터너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의 티나 터너. 맞아. 그런 최고시죠. 최고의 찬사죠. 예. 네. 예. 우리가 닮고 싶은, 쫓아가고 싶은 그런 누님이 제 선배님이십니다. 여전히 음악 앞에 선 가슴이 설렌다는 데뷔 60년 차 가수 이미숙. 와우. 와.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한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라 일찌감치 화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화장을 평생 혼자 했어요. TV 나갈 때와 평상시 때 화장과 심지어는 옛날에 제 결혼식 23살 결혼식 때 화장도 혼자 했어요. 어? 어머나, 민영이가 먼저. 민영이. 들어오세요. 들어가죠. 얘가 저의 큰 동생 이명용 예. 고철 시인입니다. 네, 네, 네. 여기가 개 같은 날 오후 영화 만든 둘째 동생 이민용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놀랍게도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를 연출한 이민용 감독이 이미숙 씨의 작은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이제 그 나에게 새 아빠고 명령이 민용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낳지만 성이 다르잖아. 우리 아빠는 임시잖아요. 여기 그럼 누나는 전주이시. 어머 그게 이제 세상에는 우리는 그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족 구성에 불합리적으로 구성된 그런 뭐 아버지가 없거나 엄마가 다 뭐 이렇게 다르거나 또 아버지가 닮아서 엄마가 같거나 이런 가족들이 많아요. 저희들 말고도 많은데 그거는 따로 살게 되면 아버지 쪽에 살게 되거나 엄마 쪽에 살게 따로 되면 멀어지죠. 근데 한 어머니나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있게 되면 그냥 똑같은 형제예요. 어머니가 제가하면서 생겼다는 두 동생. 의붓아버지마저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장사 안 하고 누나는 가수하면서 우리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저희들 생활 뭐 학비 이런 거 건사를 저희는 어렸을 때도 아버님이 누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는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을 누나가 하면서 생활비다 학비다 이런 걸 다 대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진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얘기를 물론 하는데 당연하지. 그게 계속 이제 미안하다고. 아픈 가족사로 맺어진 삼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씻을 수 없다는 이미숙 씨. 신문에 뭐 인터뷰 하잖아. 그러면 뭐 전쟁이라서 엄마가 제가 가서 이 씨한테 제가 5살 때 내가 가서 새아버지가 동생이 뭐 성이 다른 동생이 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엄마 흉계 필까 봐 못하고 우리 엄마 욕 먹이는 것 같아서 못하고 이래서 난 외동딸이라고 그랬어. 내 양심은. 그리고 동생도 둘이 있었지만 저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밖에 몰랐고 그리고 노래 생활하면서 공연이 많았고 사실 방송 출연이 많았고 이름 있는 가수였기 때문에 제가 이름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진짜 이름이 있는 가수라 동생들에게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해줬어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삼남매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꼭 가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우리 삼남매 왔어. 너무 오랜만에. 엄마 희숙이네 집으로 가자. 응? 엄마. 오늘 저
집으로 모실게요. 다름 아닌 어머니를 뵈러 온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유고를 집으로 모셔갈 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그리고 큰 동생은 미국에 40년째 이민가 살고 동생 둘째 동생 영화 감독 동생은 부인하고 아들하고 우리 넷만 서울에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나하고 엄마하고 있으면은 더 나를 잘 찾아올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때론 친구처럼 자매처럼 다정했다는 모녀 사이. 하지만 어린 시절엔 부딪힌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시집 가고 그런 걸 바라셨겠지 가수 이런 거 되는 건 원치 않으셨죠. 엄마가 먼저 머리를 숭덩숭덩 한 4-5군데를 잘랐어요. 이거 요만큼씩 놔두고. 그리고 정릉에 있는 이제 고모님이 이제 절을 세우신 이제 그것으로 유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데 딴따라로 나설 참이냐며 가수가 되는 것을 결사반대했다는 어머니. CM송 부르는 노래가 거리에서 라디오를 전파를 타고 나온 걸 보고 엄마가 자기 딸인데 근사하게 느꼈나 봐. 술 마시기 전에 굴탑 이거거든. 마신 다음에도 굴탑 애주가 예명컴비 굴탑 이거고. 엄마가 진짜 노래하고 싶으냐고. 그거 진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인정하신 거 엄마가. 그래가지고는 나를 데리고 내 손목인 타향살이 목포의 눈물 작곡하신 선생님 댁으로 갑니다. 제 딸을 맡길 때니까 노래 지도도 해주시고 판을 내주십시오. 학생이니까 이제 이름은 이제 임희숙으로 안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이름을 엄마가 지어오셨어요. 그래서 임가령. 아무도 반겨줄 사람 없는 결국 딸의 노래 실력을 인정.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속에 가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연 음독자살 시도 소식을 전했던 이미숙.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집에 왔다. 이제 나하고 살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 만에 함께 살던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딸 이미숙. 난 행복한데 엄마도 행복하셔요? 거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 딸하고 있는 게 좋죠? 응, 사랑합니다. 요즘도 종종 꿈길에서 만난다는 어머니. 어머님한테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째서 돌아가신 후에야 불효한 것들만 마음에 남는지. 그중에서도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으라고 엄마가 아이들을 낳으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있으면 자기가 키워주신다고. 어디 가서 아이를 만들어? 그게 가장 죄스러워요. 다음 날 혼자 있기보단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려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숙 씨. 우리 저 애란이 있어요. 네. 어머나 하이선 언니. 어머나. 여러. 어머나. 같이 도착이 됐네 언니. 그러니까 아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니. 여기로 예약했습니다. 일로?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국민 어머니라 불리는 탤런트 정혜선 씨를 만나러 온 겁니다. 가수와 배우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누구보다 정혜선 씨를 의지하며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내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동생들아 10년 이상을 내 생일을 챙겨주신 분이야.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제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어린이날은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희숙이가 외로울 거다 이런 생각하시고 밥 먹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명절 때 이럴 때 시간 나면 극장도 같이 가주시고 언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니 올해 작년에는 또 드라마 찍으시고 외국도 갔다 오셔서 예, 제가 생일을 또 못 챙겨드렸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전화 올 적마다 언니 생일. 너무 멋있다. 어머.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오예 너무 멋있습니다. 어머나 언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쁘다 그 쓰고 계시고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친해져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한 40년 전에는 우리가 이미숙 씨를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 어디서 노래해? 막 이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야 어디 알아봐 그래가지고 너 홍대 쫓아간 거 생각나지? 네 재즈 공연하는데 공연하는데 그렇게 좋아했고 김수현 그 유명하신 작가님하고 그리고 여럿이서 갔어. 극성스럽게 열성스럽게 찾아주셨어. 그러면서 사실 이제 가수들하고 우리 배우들하고는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런데 그런 그 계획이 말하자면은 팬이잖아.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저는 언니 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슬픈 일도 생기고 막 이러면은 또 위로도 해주고 정말 오래 묵은지 같은 사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동생이 없으니까 막 어떤 때는 이쁠 때는 친동생처럼 막 밉게 할 때는 그냥 또 남처럼 막 쓴소리 소리를 잘해주고 그게 그렇게 얼마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혹시나 혼자 외로울까 손 내밀고 곁에 있어 주었다는 정혜선 씨. 이제는 힘들 때건 기쁠 때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제가 이제 60주년을 이제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근데 나는 그레이트풀하게 대단하게 언니가 딱 그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문? 그 60주년 할 때 콘서트 할 때, 네. 이미숙을 소개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를 나 지금부터 가슴 가슴 뛰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여배우가 딱 네. 여배우가 근데 이거는 깜짝 비밀이야. 하얀 나 혼자 생각하고 있던 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언니 드레스 다 준비하고 내가 되게 그냥 건강하셔서 나오셔서 여러분 이미숙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언니. 선생님 음성으로 언니 한번 좀 리허설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세요. 핀 조명 하나만 떨어뜨려가지고 핀 조명 하나 물렁거리니까. 네. 예. 오늘 이 모임은 언니의 60주년 콘서트 아이디어 내는 그렇지. 맞아요. 아이디어. 바로 그 아이디어야. 예. 나는 이제 오늘 네가 60주년 그 콘서트 하는 거 처음 들었잖아. 네. 근데 정말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그 하는 날까지 열심히 연습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게 모든 분야가 다 그래. 의미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날 오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은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미숙 씨.
올 연말 콘서트를 앞두고 부지런히 노래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슬프고 아니야 슬프고 아니야 코드가 뭐냐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한 해 조금 늦게 들어가는 거야. 살빛 나 딸이 슬퍼라 이거네. 응?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이것도 코드가 어렵지. 개여 모두가 걸어가는 이 소울 목소리야. 쓸쓸한 그 길로 그 길로 대마초 훈방 케이스 6년 쉴 동안도 그때도 정말 7시간씩 10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많은 재즈 넘버 정말 히스토리컬한 전 세계적인 유명한 그 곡들을 외우고 했던 거야. 근데 안 부르면 누구나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 몇 번 부르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한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10시간씩 외롭게 노래를 부르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아무도 모르는 아니야 틀렸네. 아무도 모르는 진정난 몰란내로 한 몸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순간 찾아온 비극. 다름 아닌 1975년 연예계를 강타했던 대마초 파동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셜 그 미팔군 쇼를 갔다 오면서 그 같이 한 사람들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누군가 들어가서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다 불었어. 거기에 임희숙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자기들은 했어도 나는 입에 대지 않았거든. 근데 같이 있었는데 나는 나 그런 거 갖고 안 하고 노래 잘하거든. 그런 거 안 하고도 난 노래 잘하는데 나는 내가 억울했어. 그래서 이제 엄마, 동생 둘, 선생님들, 방송국 분들, 우리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아우 저 녀석이 저게 노래 잘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에서 그렇구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거 있잖아. 왜 분하면 왜 아까 좌절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 6년간의 방송활동 정지. 설상가상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위 눈총이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결혼관이 없이 야단 많이 맞았어. 날 사랑하는 분들한테. 그러고 있던 자에 대마초 이러니까 이건 그만 살라는 뜻인가 보다. 참 살기 싫다. 현실 도피했지.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에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고 말았다는 이미숙 씨. 그거는 이제 심판받는 그런 거지. 어떤 거냐면 내 곡에 관객들에게 심판받는 방송 출연하고 방영이 됐을 때 내 신곡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그 이제 이미숙이 죽느냐 사느냐 처절할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이만큼 부풀려도 바람 빠진 공처럼 풍선처럼 요만해질 텐데 그러니까 참 그래도
다시 살아났어. 그렇게 10년 만에 가수 이미숙을 다시 정상에 우뚝 서게 해줬다는 노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노래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에 주어지는 무대에 서면은 언제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했다고 합니다. 노래 연습을 마치고 운동 겸 산책 겸 동네에 나왔습니다. 운동 기구도 필요 없이 난 내가 다 운동해요. 칠순을 훌쩍 넘은 나이. 체력이 받쳐줘야 노래도 할 수 있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운동. 얼마나 걸었을까 잠시 쉬어갈 참인 듯합니다. 이게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되는 노래 연습. They until forever. 안녕하세요. 네. LPC 판에서도 뵙고. 아이 감사합니다. 노래 많이 호숙해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가시고. 아니 보통 가수가 아니시라고. 네. 거기 한 몇 달은 높으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저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해. 그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멋있잖아.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때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주말이면 늘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교회 예배당. 세월이 흐른 만큼 자연스레 목소리도 변하기 마련. 걱정도 되지만 두려움 없이 노래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주년)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어머 오래간만이야. 아유. 우리 백창우 우리 저 작곡가 선생 아유 후배님 오늘 내가 처음으로 다름 아닌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를 작곡한 시인이자 작곡가인 백창우 씨입니다. 선글라스 벗고 제대로 봐야죠. 여기 저. 어머나 어우. 여기 있죠. 내 음반이 여기 있죠.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도 있지. 또 그 뒷면이 저기. 뭐 어떻든 그래도 나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는. 아유, 좋게 말씀해 주셔서. 자식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이 장면이 쭉 40년 동안 이어오니까 이제 내 인생의 이제 은인 같은 백창우 후배님이다. 아이고. 내가 작사 작곡을 잘 해주신 우리 저 후배님 덕분에 노래 생명의 그 인생길에 노래 길이 더 연장이 됐지. 벌써 잊혀진 여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만큼 연장을 시켜준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은인이야. 그 후배님한테 감사합니다. 잘 부르셔서 그런 거죠. 제 곡이야. 뭐. 곡이 좋으니까 잘 불렀죠. 작사가 좋으니까 휠이 딱 잡히고. 저 곡 좀 내는데 만나요. 이제 그랬어.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나 알아요? 선배님 소리가 좋습니다. 그래. 근데 참 그게 선배님 목소리가 좋아 이게 아니야.
선배님 소리가 좋습니다. 세 마디 딱 듣고 내가 그래서 그럼요 저는 저 사람을 위한 노래 부르고 싶어요. 사랑자 들어가면 안 부를 거예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네 마디에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빛깔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냥 영어에서 편하게 얘기하면 soul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좀 마음 영적인 그런 게 노래 속에 이렇게 밴 것 그게 모든 가수가 다 조금씩은 있겠지만 특이하게 이민숙 씨가 청소년기에 데뷔한 어릴 때 데뷔한 가수인데 그런 소울이 갖고 있는 약간 슬픈 빛깔 같은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아무리 리드미컬한 노래를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는 그거를 저는 느꼈어요. 내년이 60주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 11월 말쯤에 콘서트 하려고 그래요. 60주년. 그 해마다 있는 콘서트가 아니고 이 콘서트는 한 가수의 60년 되는 거라 굉장히 신경들을 써서 지금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 신곡도 하나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작품 쓰신 거 있으면 주실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여쭤볼 겸. 와이간 60주년 콘서트 때 한번 저도 들으실 곡이 있나 네 한번 만들어보고 찾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전에 진짜 감사합니다. 무려 40년 만의 만남. 또 어떤 명곡이 탄생할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큰 동생 명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많이. 인생에 73살인가 4살인데 처음이다 야. 오늘 행복하지? 너 행복한 누나하고 다니니까? 누나하고 손 붙들고 그렇게 붙들고 오는 게 이게 아주 난 재밌고 좋단 말이야.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동생과 데이트를 하러 온 겁니다. 이 골목이 넓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좁아. 왜 이렇게 좁아졌지? 골목이. 진짜. 이 넓은 골목. 옛날에 우리 어리니까 넓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좁잖아. 아니 종로도 그렇고 을지로도 그렇고 청계천도 그렇고 그 길이 옛날로는 한옥집 그거라. 돌아서는 저 집이 우리 집이었어. 가보자. 누나가 장독대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이 앞에도 다 집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석가래고 뭐 그대로 있네.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집이 아직 남아있다기에 함께 찾아온 두 사람. 대체 얼마만일까? 6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옛집. 여기 이렇게 뭐 옛날에 이렇게 뭐지 그 쇠그떼기 막대기 이렇게 열고 그래.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세월만 무심하게 흐른 듯합니다. 바이. 그러면 내가 와봐야 되겠구나.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하는 추억 여행. 걷다 보니 어느새 남산에 도착했습니다. 꽤 올라가지. 좋다. 좋다. 얼마 만에 오는 남산이야? 큰 동생 명영 씨와 특별한 추억이 얽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못 가보네. 그 목청을 갖다 담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혼자 가면은 거기 동네 그 젊은이들이 뭐 남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보고 저는 보디가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6학년 때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가라니까 할 수 없이 인사당부터 여기까지 누나 그 보디가드 한다고 왔어. 그럼 여기서 30분이고 1시간 동안 나 이제 노래 무반주로 내가 아카펠라로 연습하는 거지.
제 듣기는 막 그냥 꽥꽥 소리 지르는 거밖에 몰라요.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죠. 응. 어떻게 했겠죠. 근데 남산 그럼 지겹지 않았어? 지겹지 않았어 누나? 아니 뭐. 너는 착한 동생이야. 그 덕분에 튼튼하게 잘.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다 야. 짧았던 추억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난 내일이면 가잖아. 그래. 섭섭하겠네. 그치. 보자마자 또 가니까. 그렇지. 왜냐면 이제 가까이 있지 않고 미국이니까. 내년에 올해 참 누나 그 또 60분 공연 때 잘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냥 뭐 지금 이대로 자기의 그 누나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의 목소리 그냥 그대로 변하지 말고 잘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가수의 그 한 획을 끌 수 있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가수의 인생을 그냥 마치면. 동생의 든든한 응원 덕분에 복잡다단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합니다. 며칠 후 선배 무슨 소리봉투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게 저의 보물이에요. 제가 60년 동안 노래해온,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제 노래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악보. 와우. 참. 하여튼 이게 제 재산입니다. 네. 이건 그 사람 떠나가고 악보도 있구나. 요것도 빼놔야 되겠네. 제일 먼저 히트곡이에요. 예, 이게 우산 아래에서 둘이 서로 살자던 사람. 이민숙의 보물 제1호이자 재산이라는 악보. 그간 불렀던 노래들의 악보 원본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총칼을 챙기듯 무대에 설 때면은 가장 먼저 이 악보들부터 챙긴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부르지 못할 그 이름은 아니겠지요. 아니야, 이거 다시 해야 돼. 왜냐면 이거 나셔가지고. 이건 내가 그러잖아. 제 키에 불러야 그 감상이. 그러니까 이제 반주가 없으니까 이제 흐르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이건 너무 높다. 내가 음을 좀 너무 높게 잡았나? 하여튼 이 음폭이 이래요. 이 김희갑 선생님 작품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그러면 60주년 그 콘서트 하실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듣지 못했던 노래. 그러니까 이게 필링이 잡혀야 된다니까. 흐르지 않는 우리의 가슴. 이건 너무 높고 흐르지 않는 우리의 가슴. 오늘은 아침부터 악보를 보며 노래 연습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사랑이었을 뿐. 다름 아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무대가 있는 날. 오랜만에 관객 앞에서 노래하는 날이기도 하답니다. 신 선생님, 아우 교수 일찍 도착하셨다. 아이 진짜 반갑습니다. 네. 국내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 가수 이미숙이 재즈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고 합니다.
요 앞부분에 그럼 그 바흐의 멜로디 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요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따따따 분들이니까 요거 이렇게 시작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스님이 그 블랙브루스 스님이 그 이민숙 씨그 60주년 기념 공연 그 예비 연습 겸 그런 공연이라고 볼 수 있죠. 레파토리도 그때 연주할 곡을 중심으로. 예행 연습 삼아 준비했다는 오늘 공연. 오늘의 주인공 임희숙 씨, 영혼을 노래하는 임희숙 씨,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긴장된 마음으로 관객들 앞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임희숙. 과연 무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Gentle is a wine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s, bird high over the trees, sitting in the flowers with the melody. Whoa, whoa, whoa. See down beyond the hill, the bright colors of the rainbow, some magic from above made this here for us just to fall in love.